여러분들이 정치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게 뭘까로 보면은 환자가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 자유현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환자의 과거를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러면 환자의 얘기를 듣고 아마 당신은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않았었나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치매적이지 않았나요? 라고 한다면 이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친절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환자하고 관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아버지하고 관계는 환자의 진술은 이런데 치료자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게 방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에게 친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이 경우로 본다면 굉장히 친절한 아버지로 느끼셨지만 어떨 때는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럼 어쩔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라고 하면서 더 무서운 경험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나가는 이 사람의 과거를 복원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프로이드의 초기 어떤 케이스들을 읽으면 어떨 땐 이게 환자의 얘기가 아니고 프로이드가 억지로 주입해 넣은 암시 덩어리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서제스션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가 분석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데 자꾸 너는 과거에 이랬을 거야. 그렇지 아마 그랬겠지? 그렇겠지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나요? 그랬나요?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전체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아주 큰 해석이 나오는 경우. 근데 그럴 때 이게 이제 디프 심층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 이론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과 연관시켜서 이게 어떤 해석들을 해냈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해석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환자의 얘기를 듣고 분석가가 구성한 내용, 구성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거니까 이거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재구성해내는 것. 환자의 얘기를 듣고 분석가가 계속 구성이나 재구성을 해내는 것들이 실제 있었던 것이냐, 아까 고고학 얘기를 했는데 고고학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분석가의 서제션일 뿐이냐, 분석가의 암시이냐 하는 건데 어쩌면 그 구체적인 건 다를지 모르지만 환자의 반응이 계속 자유현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 구성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것들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 꼭 과거에 있는 그대로가 복원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정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꼭 맞닥뜨리다라기보다는 이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정서들이 회복되고 기억도 회복되고 기억과 정서가 회복돼서 파편화된 이 인격들이 어떤 통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치료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 근데 망상이라는 얘기도 딜루전이라는 것 나오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망상이 전혀 근거 없는 망상만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에 굉장히 망상적인데 이 망상이 있는 것 속에서는 그 밑바닥에는 과거의 경험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아픈 과거들이
있는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파편화돼서 조금씩 섞여 있는 어떤 망상들을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어느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 조금씩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 그게 어머니를 지칭하는데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몇 년이 걸린 경우도 나와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낯선 사람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망상이 사실은 나중엔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정서고 기억의 일부가 그렇게 망상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이 이게 컬렉션 되면서 원래 기억과 쪼개졌던 어떤 이런 기억들이 뭉쳐져 가는 과정을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쪼개졌던 정서들, 파편화되어 있던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것들도 조금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라고 할 때 전혀 그냥 판타시 딜루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근거 없는 어디에서 갑자기 오는 이런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그 망상 속에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른 이번에 트로마틱했던 어떤 과거의 상황의 단편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망상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리얼리티가 무엇이었는지 다 이거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글 몇 개를 가지고 학자들이 몇 년씩 공부를 해서 글을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읽었던 것이 나중에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을 읽거나 저 대인관계 이론을 읽거나 다 이게 도움이 돼요. 이제 그때 거기서 또 읽으면서 이때 프로이드 선생이 얘기한 게 이게 이렇게 매치되는 거는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주 다루는 내용도 보면은 좀 관점이 뭐냐면은 살짝 이게 느낌상 이렇게 뒤틀어놓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인간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하고 끝나버리면 말하자면은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에서 인간의 그 발생 그냥 뭐 단세포에서 해가지고 그 원소희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어. 인간 존재가 사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쭉 하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왜 이렇게 프로이트가 비관적일까 하면은 그렇게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과거에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니 프로이트가 이제 나이가 말년이 다 돼가니까 그래요, 바로. 그게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는 만큼들이 많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이드가 생명 본능 이론을 가지고 리비도 이론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론을 세웠다가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갑자기 죽음 본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한 것들 전부 죽음 본능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묘하게 됐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후반기 이론을 따라가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137년이면 아직 100년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거의 한 8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이 있죠. 많은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한 그런 사람들도 치료해내고 또 사이카릭한 사람들,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사람들도 치료해낼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정신분석.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한 같은 사실은 굉장히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 쪽에서는 신경증 환자밖에는 치료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가면 갈수록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데 세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프로이트 이야기로 말하자면 뭐 공격성이라든지 리뷰더라든지 그런 걸로 자꾸 퇴행돼서 귀결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프로이트하고 끝부분에 가서는 야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프로이트도 그런 걸 겪었는데 우리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좌절과 희망이라는 것이 그냥 내락하면서 계속 뭐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후반기에 겪었던 건 아까 얘기했는데 전 세계 대공황 그리고 국내외 정치의 불안정 점점 험악해지는 반유대적인 분위기 유대인의 학살에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 이만큼 고생스러운 어떤 환경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명 자체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론이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 스스로가 암에 시달리고 있었죠. 구강암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죠.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 엄청나게 프로이드가 1933년인가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프로이드의 모든 저작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예. 그리고 이분이 영국에 오게 되는데도 파리에 있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뭐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해가지고 겨우 몸이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거기에 아마 그때 몸값을 지불하고 나치의 몸값을 지불한 대가로 빠져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고 프로이트는 몇 년 동안 다른 학자들도 공부하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봐야지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좀 공부하다가 이제 다른 현대 이론을 공부하고 다시 프로이드에 와야 이제 조금씩 더 깊어져요.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생애에. 그러니까 후진들이 그걸 많이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원래 프로이드가 했던 얘기가 뭔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발제하신 데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 있는 데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를 묶을 수가 없는데 저의 소수 의견 아주 partially 저는 이 분석이라는 것에요. 과연 끝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게 마무리되었고 정말 끝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단기 치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